실제로 중소벤처기업에서는 창업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 금액은 7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꽃 광고기획 4팀 박현경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관련해서 온라인 마케팅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스타트업의 현황에서 온라인 마케팅의 제한 분야, 그리고 가장 필요로 할 매체인 인스타그램과 구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스타트업에 대해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스타트업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흔히 창업이란 단어가 더 익숙할 것입니다. 스타트업에 대한 여러 기업가의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회사를 의미하기도 하고 미국의 첨단 기술 연구 단지인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입니다.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기반의 회사들이 대부분으로 고위험, 고수익, 고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만큼 스타트업을 시작할 땐 고려해야 할 상황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용어를 잠시 보고 간다면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으로 수많은 스타트업 중 크게 성공하는 스타트업이 드물어 상상 속에 존재하는 유니콘과 같다는 의미에서 붙여졌습니다.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은 유니콘보다 더 희소한 뿔이 10개 달린 상상 속 동물 데카콘이라고 해서 데카콘 기업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국내 스타트업 시장 현황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창업 열기가 확산됨에 따라 창업 기업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액 역시 증가하여 더 많은 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벤처 투자액 같은 경우에는 4조 2천억 원 정도가 되고 엔젤 투자액은 약 5천여억 원에 달았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2020년에 신생 스타트업이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중소벤처 기업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창업 비율은 2019년보다 무려 26%나 더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의 위기로 오히려 부상한 바이오 및 의료 분야를 비롯해 ICT 분야의 투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스타트업의 확대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어서 전체 고용과 함께 정규직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기업의 성공 사례를 잠시 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유니콘 기업에 해당하는 최신 기업 리스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데카콘 기업은 존재하지 않고 있고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기업들인 쿠팡, 토스, 노비메프, 무신사, 야놀자 등을 이 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1번째에 속하는 2020년 10월에 새로운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스타트업 기업을 시작하고 또 운영하면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니콘 기업을 보시면 디바 리퍼블리카라고 하면 이 기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만이 토스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스는 TV 광고뿐만이 아닌 유튜브 광고도 온라인의 다수의 매체 지면에 다양한 앱 설치 유도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크래프톤 기업 역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배틀그라운드 역시 다양한 온 오프라인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자사 브랜드를 보유했기 때문에 온라인이던 오프라인이던 마케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앱 홍보, B2B, B2C인지에 대한 명확한 노선을 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일반 소비자의 구매 가능한 품목이 존재하되 이 아이템이 어떠한 사업성이 있는지 또 어느 한 시장에 노출이 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해 다른 사업과는 차별화된 자신의 아이템을 홍보해야 합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에서는 창업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마케팅을 운영해도 되고 또는 대행사한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여기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집행 금액은 각 사업의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분기별 7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지원 도입을 한 이후에 실제로 2019년 대비 2020년엔 매출액이 46%가 늘어났고 또 정규직 고용은 54%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과열되고 있는 이 스타트업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온라인 마케팅은 필수적 항목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중에서도 창업의 여러 사업 카테고리에 크게 구애받지 않은 SNS에 대해 먼저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SNS를 통해 사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운영에 앞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타겟의 분석입니다. 우리 사업이 어떠한 소비자 또 어떠한 고객이 어느 지역에서 또 어디에서 어떠한 상품 및 서비스를 원할까가 정말 중요한 데이터 지표가 됩니다. 그렇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에 관심 있는 타겟에 대한 설문조사를 인스타그램이 SNS를 통해 수집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자사 서비스에 대한 컨텐츠를 제작하여서 구비되어 있는 설문조사 구글 폼으로 연동시켜 놓으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자료보다도 훨씬 더 명확한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SNS 타겟 또한 미리 정해서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컨텐츠에 대한 이미지나 아니면 간단한 영상을 제작한 이후에 사전조사 마케팅을 실시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커피 쿠폰이나 편의점 쿠폰을 랜덤으로 몇 분 드립니다 라는 추천 문구는 꼭 필수입니다. 다음은 인스타그램의 자사 브랜딩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방대한 노출이 된다면 이 서비스가 뭐지? 라고 하는 고객의 궁금증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때 이제 고객들은 즉 소비자 관점에서 얼마나 이 서비스가 브랜딩이 되어 있는지 또 상품 및 서비스인가 어떠한 데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저 역시도 그렇듯이 이 서비스 인스타그램이 얼마나 활용되어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 브랜딩에 대한 인스타그램 활용 마케팅을 그 다음으로 제안드립니다. 여기서 두 가지 분류로 나누게 됩니다. 위에 이미지 3개를 보시면 어느 정도 톤 앤 매너와 디자인 구도가 비슷하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 역시 자신의 기업의 정보, 또 상품, 제품, 또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컨텐츠 위주 중심의 정보성 브랜딩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후기성 브랜딩입니다. 스타트업 기업 중 우리도 자주 이용하게 되는 1인 클래스, 또 시간제 클래스로 배우고 싶은 분야나 자신의 취미를 살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에서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 알려주는 것보다도 이 서비스를 제공을 받은 고객들의 실질적인 후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인스타그램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 사용 고객들의 리뷰로 마케팅을 하는 후기성 브랜딩도 중요하다고 제안드립니다. 인스타그램 마케팅 중 스타트업 기업에서 제일 가장 많이 활용되는 앱 광고입니다. 스타트 기업이 제공되는 서비스 대부분이 어플리케이션으로 구동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서비스에 관심 있는 고객을 유입해서 실제 유저로까지 연결되게 하는 앱 설치 광고는 마케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앱 설치 광고는 SDK 미 설치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설치 수가 제대로 체크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먼저 설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부분이지만 페이스북 디벨로퍼에 가시면 충분히 이해하여서 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SDK에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 이후에는 앱 대시보드의 설정, 또 고급 설정, 광고 계정에 가시게 돼서 자신의 계정 아이디를 등록을 하면 사전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이제 우측의 이미지처럼 인스톨을 자사 컨텐츠에 대해 아래 나오는 인스톨을 누르게 되면 앱 설치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우신 부분도 되게 있겠지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와 방대한 노출 광고에 빼놓을 수 없는 구글입니다. 구글이 왜 필요한지 또 구글 배너가 왜 필요한지는 더 말할 필요 없이 전 세계의 90%까지 노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지메일, 유튜브, 플레이스토어, 또 블로거 등의 다양한 사이트에 노출이 가능하고 상세한 타겟팅, 또 내가 원하는 키워드나 지역, 나이, 연령, 관심사 등의 타겟팅이 정교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고객을 유입하고 또 리타겟을 하는 것까지 우리의 서비스를 알리는 스타트업 기업에 꼭 제안드립니다. GDN은 구글의 배너 광고로 이 광고를 통해 스타트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앱 설치 유도 마케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시로 전에 스타트업을 준비한 광고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GDN은 이미지형 또 반응형 광고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지금 보이는 이미지형은 각각 노출되는 지면의 사이즈에 맞게 배너를 제작해야 합니다. 그럼 배너를 클릭하게 되면 홈페이지 유입이 되어서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 대한 버튼 설치를 유도하도록 하고 최종적인 데이터는 앱 다운로드 설치 버튼 클릭 시 전환값으로 측정되게 목표값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형 광고는 10개 이상의 이미지와 로고를 지금 보이시는 이미지처럼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광고 제목 및 설명에 대해서도 간결하면서도 우리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를 강조하는 문구를 주르륵 추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지금은 앱 광고를 위한 배너를 세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클릭 유도 문화 텍스트를 보시면 다운로드 하기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버튼도 많지만 저희는 앱 다운로드 설치 유도를 위해 다운로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팅이 마치고 난 부분을 보시면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알아서 문구와 이미지가 롤링되어서 노출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클릭 유도 문구는 다운로드 하기로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여기서 효율이 좋은 배너 위주로 더 노출되게 똑똑한 구글이 머신러닝을 바탕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방대하게 그저 노출만 하느냐가 아닌 구글의 장점인 상세 타겟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 GDN을 세팅하는 구글 애제 도구 설정에 가시면 잠재 고객 관리자의 맞춤 잠재 고객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을 보시다시피 특정 웹사이트 또 특정 앱, 특정 장소를 방문한 사용자들에 대한 타겟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 경쟁사의 사이트를 입력을 한다던가 경쟁사의 앱을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URL을 입력을 한다면 그 경쟁사에 대한 웹과 앱을 보유한 고객들이 타겟이 되어서 우리 서비스가 더 좋으니까 우리 것도 좀 봐봐 라는 광고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앱 설치를 위한 구글 광고이기 때문에 우리 서비스와 비슷한 플랫폼 또는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들에 대한 리스트를 쭉 입력해 준다면 경쟁사 타겟 및 잠재 고객 타겟까지 가능한 구글에 대한 배너 광고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매체 2가지 정도를 알아봤는데 이 외에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